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니어 건강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생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변화합니다. 소화 능력이 약해지고 혈관 건강이 중요해지며 뼈와 관절도 약해지죠.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양질의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고기보다 생선이 좋다는 건 알지만 정확히 어떤 생선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십니다. 오늘 소개할 5가지 생선은 한국인의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으면서도 시니어 건강에 특히 효과적인 생선들입니다. 각 생선의 영양학적 특징과 의학적 효능, 그리고 섭취 시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선,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시니어 건강 생선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등푸른 생선이죠. 영양학적 특징. 고등어 100g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소고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고등어의 진짜 가치는 오메가3 지방산에 있습니다. 고등어에는 DHA와 EPA라는 2가지 중요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특히 EPA 함량이 생선 중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의학적 효능. 첫째, 심혈관 건강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고등어를 섭취한 60대 이상 성인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근경색 발생률이 32% 낮았습니다. EPA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합니다. 쉽게 말하면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죠. 둘째, 뇌 건강과 치매 예방입니다. DHA는 뇌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의 DHA 농도가 감소하는데 이것이 인지기능 저하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미국 신경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주 1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한 시니어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60%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셋째, 염증 억제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내 만성 염증이 증가하는데 이것이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고등어를 드실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신선도입니다. 고등어는 부패가 빠른 생선입니다. 부패 과정에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선한 고등어를 선택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눈이 맑고 아가미가 선홍색이며 살을 눌렀을 때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튀김보다는 구이나 조림이 좋습니다. 특히 소금구이는 너무 짜지 않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 간을 최소화하고 레몬이나 식초를 곁들이면 좋습니다. 추천 섭취량. 일주일에 1, 2회가 가장 이상적이며 손바닥 크기 한 토막, 약 80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요산 수치가 올라갈 수 있으니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생선, 연어입니다. 연어는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서도 인기가 높아진 생선입니다. 특히 시니어 건강에 매우 유익한 생선이죠. 영양학적 특징. 연어는 고등어와 함께 오메가-3의 보고입니다. 특히 DHA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DHA는 뇌와 눈의 망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또한 연어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백지의 연어에는 약 40만 700IU의 비타민 D가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스타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도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연어의 붉은색을 만드는 성분이죠. 의학적 효능. 첫째, 뇌 건강과 인지기능 유지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연어를 섭취한 65세 이상 노인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평균 15%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DHA는 뇌의 신경세포 간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하고 뇌율의 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는 새로운 뇌세포의 생성과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둘째,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 시니어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골밀도가 빠르게 낮아지는데 충분한 비타민 D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골대사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60대 이상 인구의 약 75%가 비타민 D 결핍 상태라고 합니다. 연어는 이를 보충할 수 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셋째, 눈 건강입니다. DHA는 망막의 약 60%를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황반변성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스타잔틴은 눈의 피로를 줄이고 백내장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연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부드러운 식감입니다. 치아가 약하거나 씹는 힘이 약한 시니어도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식 연어의 경우 항생제나 사료의 오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구매하시고 자연산과 양식을 번갈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법은 다양합니다. 구이, 스테이크, 샐러드, 심지어 죽으로도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연어죽이 좋습니다. 날것으로 드실 때는 반드시 신선한 것을 선택하고 기생충 위험이 있으니 냉동 후 해동한 것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천 섭취량. 주 2회가 가장 이상적이며 1회에 100에서 200g 손바닥 정도의 두께가 좋습니다. 연어는 칼로리가 다소 높은 편이므로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생선, 꽁치입니다. 꽁치는 가을이 제철인 서민 생선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영양도 풍부해 시니어에게 매우 좋은 생선이죠. 영양학적 특징. 꽁치도 등푸른 생선으로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특히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철분, 아연, 셀레늄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비타민 B12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의학적 효능. 첫째, 혈압과 혈당 관리입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 꽁치의 불포화 지방산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EPA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 확장을 도와 고혈압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둘째, 중성지방 감소입니다. 중성지방이 높으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집니다. 꽁치의 오메가3는 간에서 중성지방의 합성을 억제하고 분해를 촉진합니다. 대한내분비학회의 연구에서는 주 2회 꽁치를 섭취한 그룹이 4주 후 중성지방 수치가 평균 18%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셋째, 빈혈 예방입니다. 시니어, 특히 여성의 경우 철분 결핍성 빈혈이 흔합니다.
꽁치에는 흡수율이 높은 햄철이 풍부해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꽁치의 가장 큰 단점은 잔가시가 많다는 것입니다. 씹는 힘이 약하거나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시니어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압력솥에 푹 졸여서 가시까지 부드럽게 만들거나 통조림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꽁치 통조림도 영양 손실이 거의 없고 가시까지 먹을 수 있어 칼슘 섭취에도 좋습니다. 조리 시에는 너무 짜지 않게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장 조림을 하실 때는 간장 양을 줄이고 물을 많이 넣어 은근히 조리하세요. 추천 섭취량. 주 1, 2회, 중간 크기 1마리 정도가 적당합니다. 꽁치는 퓨린이 다소 많아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생선 갈치입니다. 갈치는 흰살 생선으로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입니다. 소화가 잘 되어 시니어에게 특히 좋은 생선입니다. 영양학적 특징. 갈치는 저지방 고단백 생선입니다. 100g당 지방은 약 35g으로 적은 편이고 단백질은 18g 정도 들어 있습니다. 또한 필수 아미노산의 구성이 우수하고 소화 흡수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비타민 A와 D 그리고 칼슘과 인도 풍부합니다. 의학적 효능. 첫째, 소화기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 효소의 활성이 떨어집니다. 갈치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 구조가 부드러워 소화 부담이 적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에 따르면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환자들에게 갈치 같은 흰살 생선이 회복식으로 적합하다고 권장합니다. 둘째, 근육량 유지입니다. 시니어에게 근감소증은 큰 문제입니다. 근육량이 줄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기초대사량이 감소해 여러 건강 문제가 생깁니다. 갈치의 양질의 단백질은 근육 합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합니다. 특히 류신이 풍부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합니다. 셋째, 골 건강입니다. 갈치에는 칼슘과 인이 적절한 비율로 들어있어 뼈 건강에 좋습니다.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갈치의 장점은 뼈를 발라내기 쉽다는 것입니다. 중심뼈만 제거하면 되고 잔가시가 거의 없어 시니어가 드시기 안전합니다. 조리법은 구이, 조림, 찜 모두 좋습니다. 다만 갈치조림은 매운 양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가 약하신 분들은 매운 양념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간장 베이스의 순한 조림이나 허브와 올리브유를 활용한 구이를 추천합니다. 추천 섭취량. 주 1 또는 2회, 1회 섭취량은 120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갈치는 부담 없이 자주 드셔도 좋은 생선입니다. 다섯 번째 생선 명태입니다. 명태는 북어, 동태, 황태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식탁에 오르는 생선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생선 중 하나죠. 영양학적 특징. 명태는 매우 저지방 고단백 생선입니다. 100g당 지방은 1g 미만이고 단백질은 약 18g입니다. 또한 타우린이 매우 풍부합니다. 타우린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간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군과 나이아신도 풍부해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됩니다. 의학적 효능. 첫째, 간 기능 보호입니다. 타우린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특히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또한 담즙 분비를 촉진해 지방 소화를 돕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 간 수치가 높은 환자들에게 명태를 포함한 식이요법을 시행한 결과 8주 후 AST와 ALT 수치가 평균 22%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둘째, 병 후 회복식으로 탁월합니다. 명태는 지방이 거의 없어 소화가 매우 잘 되고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수술 후나 질병으로 몸이 약해졌을 때 명태국이나 명태찜은 최고의 회복식입니다. 실제로 많은 병원에서 환자식으로 명태를 사용합니다. 셋째,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으로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명태는 다양한 형태로 먹을 수 있습니다. 생물인 동태, 말린 북어, 반건조한 황태 등이 있죠. 북어국이나 북어찜은 해장국으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너무 맵게 조리하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황태는 아미노산과 타우린이 더욱 농축되어 있어 영양가가 높습니다. 다만 염분이 다소 높을 수 있으니 물에 충분히 불려 염분을 제거한 후 조리하세요. 명란젓은 명태의 알로 만든 젓갈인데 맛은 좋지만 염분과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섭취량. 명태는 부담 없이 자주 드실 수 있습니다. 주 2에서 3회, 1회에 150g에서 200g 정도도 괜찮습니다. 특히 국이나 찌개로 드시면 국물의 영양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니어 건강에 특히 좋은 5가지 생선을 알아봤습니다. 고등어는 혈관 건강과 치매 예방의 대표 생선, 연어는 뇌와 뼈 건강의 파수꾼, 꽁치는 혈압과 혈당 관리의 조력자, 갈치는 소화하기 편한 단백질 공급원, 명태는 간 건강과 회복식의 최고봉입니다. 이 5가지 생선을 일주일에 3에서 4회 번갈아 드신다면 시니어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신선한 생선을 선택하세요. 둘째, 조리 시 염분을 과하게 넣지 마세요. 셋째, 튀김보다는 구이, 찜, 조림으로 드세요. 넷째, 뼈는 반드시 제거하고 드세요. 생선은 우리 시니어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